저 친구가 회장, 부회장 되겠다 싶었는데 제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거는 회장, 부회장으로 뽑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그 좀 참 신기한 게 저 친구가 회장, 부회장 되겠다 싶었는데 제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큰 사회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뽑힐지 모르는 것처럼 큰 사회의 축소판인 우리 학교에서도 저 친구가 뽑힐 수 있을까 하는데 뽑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원으로 나온 아이들의 특징이 좀 더 분명한 편이에요. 뭐 공부나 예체능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모범적이고 봉사를 좀 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고 이제 떠밀려서 나오거나, 이런 유형이 구체적으로 있는 반면에 임원이 되는 학생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없거나 또 모범적이고 평범하거나 우리가 학급 회장, 부회장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려지는 그런 어느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통 임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 회장, 부회장이 되나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는 학생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마다 옆에 막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있고, 누구 막 옆반에서도 막 찾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저희 반에는 그런 학생 중에서 조용한 학생이 있어요. 굳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거나 좀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서로 밀어서 너 회장 해봐, 부회장 해봐 하더라도 그 친구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약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거나 아니면 진짜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 부회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 너무 자기 주장이 센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적극적인 학생들이 오히려 공약 발표에 있어서 딱 신뢰감을 주고 우리 회장, 부회장으로서 믿을만하다. 다른 반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 친구 있으면은 내가 무섭진 않겠다 하는 든든한 친구들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뽑히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와 회장, 부회장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기 있으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이고 모든 걸 다 갖춘 학생들이면 그럼 회장이겠구나, 부회장이겠구나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자치회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학급 자치회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학급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장, 부회장이 체육대회 종목을 정하거나 심부름을 갈 때 대표로 간다거나 또 반에서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조정하는 역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요즘은 1인 1역할이 되게 체계화되고 학급마다 뭐 비서 역할도 있다 보니까 회장, 부회장으로서 역할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각 반마다 그 비중이 달라져서 보통 회의를 할 때 학급 회장, 부회장이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학급마다 모습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자치회에서 더 나아가서 학생 자치회를 생각했을 때는 요즘 학생들은 팝업 스토어나 굉장히 다양한 체험 부스 같은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그걸 행사로 끌고 오고 기획하고 직접 캠페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나 체험이 굉장히 다양한 학군일수록 자치 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치회를 처음에 맡았을 때는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설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자치회가 시작되는 해에 제가 첫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애들만 말하는 그런 자치회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고 교사로서 회의를 그럼 촘촘하게 짜야겠다. 근데 동시에 그러면 또 교사로 너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도성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정착이 된 단계인데 저희 학교 자치회 학생들은 이제 오면은 TV에 QR코드를 제가 띄워놔요. 띵커벨 보드라고 학생들이 온라인 안에서 댓글과 또 게시글을 남겨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안건 쓰고 회의했던 내용들 쓰고 하면서
회의해야 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해야 되는 행사들 정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기까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위주로 요즘에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고 회의는 무조건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보면은 행사를 좀 자주 애들이 여러 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캠페인을 할 때 있어서 스스로 좀 기획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진행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학생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교사는 정말 안내자이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아이들이 훨씬 더 배우는 게 많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커진 부담은 매년 항상 업무가 바뀌는데 업무 분장이 그 전해 선생님께서 어떻게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희망하실 수도 있고 안 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취해서 너무 많은 일을 벌리거나 캠페인을 많이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내년에 선생님께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5월 달에 스승의 날 행사 때 저희는 초중 통합학교라서 중학교에서 카네이션 생화를 몇 개씩 주셨어요. 근데 꽤 많이 주신 거예요. 정말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께 다 돌려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취회 학생들이 몇 학년군 또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급식실 이렇게 맡아서 아이들이 직접 전달해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받으셨던 선생님과 또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친구 사랑 주간을 운영했을 때는 아이들이 부스 행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12개의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와 함께 텔레파시 게임으로 해서 같은 거를 외친다거나 또는 친구와 같이 틱톡 영상처럼 챌린지 영상을 촬영을 한다던가 친구사랑 캠페인 문구를 외치거나 같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해서 각 부스마다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이제 도장을 찍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 부스를 아이들이 계획도 하고 직접 부스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도장도 찍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역할을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유능감도 얻고 좀 뿌듯해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자취회 학생들이 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어쨌든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바꾸는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영상 세대고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자취회 행사 매달 생활 약속들을 게시를 할 때 포스터로만 게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런 게시판은 크게 그냥 1, 2, 3번 약속 이렇게 덜렁 해갖고 게시만 했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영상 세대이고 그런 거 익숙하다는 것과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모든 생활 약속은 회의 후에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의견 내면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과 함께 친구들에게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어떤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할 건데 많은 참여를 해달라는 말을 직접 대본을 애들이 직접 쓰고 그거를 막 말하는 걸 보면서 뭔가 교사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런 말을 쓰고 또 그걸 직접 전달했을 때 훨씬 더 그 전달 효과가 크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